네, 인천 아시안게임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안게임 하면 아무래도 처음 우리나라에서 열린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이 가장 의미도 컸고 또 이른바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배출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뒤로 사진 한 장 보이시죠? 임춘혜 선수 사진인데요. 라면 먹고 열심히 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이 라면 매출도 늘어나고 영웅이 됐던 인물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이렇게 아시안게임 영웅하면 누굴 떠올리시는지요? 임춘혜 선수 못지않게 오히려 더 유명세를 탔던 분이죠. 28년 전 한국 육상의 역사를 다시 썼던 트랙 위의 영웅 장재근 감독을 저희 YTN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는 지금 화성시청에서 이제 감독으로 있으면서 예. 선수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아, 아직은 좋은 선수가 안 나오고요. 옛날에 비해서는 요즘 선수들이 조금 어떻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지금 선수들의 그 기량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너무 그 첨단으로 가려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틈이 생겨서 그 선수들의 그 디테일한 기술들을 발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노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열정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옛날만. 네. 그러니까 임춘혜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배고플 때 했던 어떤 근성 이런 거 조금 부족하다. 좀 그렇죠. 아무래도 좀 배고팠다기보다는 네. 뭔가를 좀 내가 이루어야지만이 내가 가는 길, 내 인생이 좀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 미래 이런 것들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때는 네. 그때와는 좀 틀리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잠시 보도록 하시죠. 자, 저 때가 언제 때입니까? 제가 86년도 200m 결승인데요. 제가 네. 지금 선두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중국의 리펑 선수인데 제가 2연패 했던 겁니다. 그렇죠. 82년도 따고요. 그다음에 네. 86년도에 다시 200m에서 금메달을 땄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아시안 게임 홈 경기에서. 네. 자, 요거는 자, 이거는 85년도 그 고베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는 건데요. 예. 그때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 이 단거리에서 예. 네, 그 메달을 땄을 텐데 제가 저때 3등을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장 감독님이 200m 아시아 무대에서 그 이름을 날린 거는 82년 아시안 게임이었죠. 그렇죠. 82년 아시안 게임 때 제가 이제 200m에서 금메달, 예. 100m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대한체육회에서 그 보도 자료를 냈을 때 예. 그 후보 선수에 들어가 있지가 않았어요. 아. 사실 그래서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잘 몰랐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100m가 먼저 했는데 예. 사실 100m 결승에 저는 그 8명이 올라갈 때 8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예. 잘하면 한 6등 정도 하지 않겠는가. 하겠는데. 근데 어떻게 막 우당탕탕 들어가서 예. 봤는데 전광판에 제가 2등으로 떴어요. 그래서 은메달을 먼저 따놓고. 은메달을 땄죠. 예. 그래서 따고 나서 제가 그 기를 받아서 그 음. 다음 날부터 열리는 200m 예선부터 계속 1등으로 질주를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도요다라는 선수가 아시아 기록을 갖고 있고 이제 아시아 맹주였는데 예. 그때 그 선수를 물리치고 제가 1등을 했죠. 지금 이제 보시는 장면도 요거는 이제 다른 장면입니다만 네. 그래서 무명에서 갑자기 아시아 최고의 스프린터가 됐는데 네. 그때 기록이 몇 초였죠? 그때 기록이 200m? 200m 20초 89였습니다. 20초 89. 네. 야, 20초 89면 그걸 이제 물론 뭐 무식한 나눔입니다만 100m로 나누면은 거의 네. 뭐 10초 4대 정도 예. 됐던 거죠. 그 기록을 지금도 못 깬다면서요. 20초 89를 뛰고 예. 제가 85년도에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아시아 기록을 세웁니다. 예. 20초 41. 4일까지. 네, 뛰어서 이제 아시아 기록을 세웠는데 그 기록을 지금 못 깨고 있죠. 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수들의 최고 잘 뛰는 선수가 20초 9대 초반, 8대 후반 뛰고 있습니다. 이 200m에서 20초 41과 네. 20초 8과의 그 거리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m 정도. 3m. 야, 이 3m 뒤에서 아직도 못 쫓아오는 거군요. 그렇죠. 3m 사이에는 세계적으로 선수를 봤을 때 예. 한 5천 명 이상 있지 않을까요? 그 3초 사이에도 네. 0.3초 안에도. 네. 그 아시안 게임 얘기니까 네. 서울 아시안 게임 얘기도 좀 해보죠. 2연패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기억나시죠, 당연히? 당연히 나죠. 28년 전입니다만은 제가 그 시합을 뛰기 한 달 전에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조금 그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그 저로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경기였는데 예. 그 언론 보도에서는 당연히 1등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담감도 부담감이 있고.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었고 예. 제 앞에 임춘혜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예.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아. 제가 만약에 금메달을 못 따면 이 분위기가 깔아질 것 같아서 야. 정말 악을 물고 떠서 마지막에 보면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그 예, 걸 볼 지금 수가 나오네요. 있는데 지금 예, 보이죠? 예, 예. 저게 이제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든 어떻게든 뛰어야 더. 되겠고 아.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그 100m는 일반인들도 많이 뛰지만 200m를 뛰는 일반인들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200m는 100m의 2배입니다만은 예. 일반인들이 호흡량이라든지 근력으로 봤을 때는 한 3배, 4배의 그런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한 50m 정도를 전력 질주하고 나서 이제 한 50m 정도 나오면 선수들도 막 그렇죠. 힘들죠. 힘들죠. 무릎도 안 올라가고요. 예. 호흡도 잘 안 되고요. 예. 네, 머리는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중심이 뒤로 넘어가니까 아. 굉장히 그 폼이 많이 흐트러지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해요.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초 기술과 기초 근력을 동시에 꾸준하게 매일 해줘야지만이 200m는 잘 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화성에서 이제 후배들 양성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 기록을 깰 후배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 많이 드시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그 서말구 선배님이 2010년도에 그 100m 기록을 깰 때가 30년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야, 어떻게 기록을 30년 동안 못 깨지라고 했었는데 아하. 제 기록이 이제 내년이면 그러니까요.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야. 빨리 제 기록이 깨짐으로써 네. 물론 제 기록이 깨지면 제 이름은 없어지겠지만 그 이름을 비우고 지금 선수들이 계속 깨 나감으로써 어차피 그 뒤에는 제가 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깨어지면서 한국 육상이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번에 좀 기대주라고 할까요?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아, 지금 100m에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가운데 있는 선수 김구경 선수인데 좀 예. 작은 선수인데요. 예. 이 선수가 지금 10초 2대를 뛰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1등 하는 선수들이 중국 선수나 일본 로따 선수 같은 경우가 10초 1대를 뛰고 있는데요. 예. 100m는 아시안 게임의 100m 경기는 기록 경기가 아니라 순위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10초 1이나 10초 2나 아. 사실 그 경기 현장에 갔을 때 예. 어느 선수가 1등 한다고 보장할 수는 아.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수가 김구경 선수가 1등을 한다면 금메달을 예. 딴다면 우리 한국 육상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아. 제가 아시안 게임에서 82년도에 은메달을 땄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단거리에서 은메달 딴 건 제가 최초예요. 그렇죠. 100m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금메달 딴다면 새로운 역사를 아. 쓸 것이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한국 육상은 그만큼 더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처음에 이제 출발 지점에 딱 있을 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선수들은 긴장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뭐 폴트라고 하나요? 실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사인 볼트도 뭐 결승에서 실격을 해서 예. 뭐 대구 세계 선수권대 때 그 뛰지를 못했는데요. 그 총을 맞춰서 뛰어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연습을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리듬이 안 맞으면 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땅 소리 나면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뛰는 게 아니라 귀로 뛴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 귀로 듣고 뛰는 거니까 반응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되 예. 시합장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라. 저 순간. 네, 이런. 네. 저 순간이 이거는 이제 좀 장거리입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지금 400m 릴레이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일본이 지금 아시아에서 1등을 하고요. 예. 저희가 지금 2등을 하고 있는 실력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일본과 또 우리가 홈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 400m 릴레이가 지금 금메달을 그 지금 바라보면서 훈련하고 있는데 요 근래 선수들을 좀 점검해 본 결과 굉장히 그 상승 구도를 타고 있고요. 예. 그 기초 훈련을 통해서 이 회전 속도, 지금 다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회전 속도가 빨라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리를 뒤로 이렇게 차 오르는.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오는 그 하나의 그 서클을 만들어주는 예. 게 롤링을 해주는 게 하나의 회전 속도인데 예. 이 속도가 계속 유지를 한다면 아. 제가 볼 때는 일본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 이렇게 시합을 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들한테 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그런 희망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본 선수들하고 하면 왠지 이겨야 될 것 같은 거 투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그 육상 종목도 네. 홈 어드밴티지라고 할까요? 그 홈에서 하면은 선수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되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아 내가 여기서 지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아 내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은 긴장할 때 나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그 리듬만 잘 찾은다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우리 장 감독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선수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임춘혜 선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그 앞에서 이제 임춘혜 선수가 그 금메달을 먼저 땄잖아요. 그렇죠. 그때 금메달이 처음에 하나, 둘, 근데 세 개까지 땄어요. 그렇죠. 야, 그 하치 선수들. 임춘혜 선수는 저보다 더 후보가 아니었어요. 네. 후보가 메달 아니었는데,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 메달을 따면서 네. 이거 진짜 되나 음. 했는데 두 번째 딸 때는 사실은 원래 두 번째는 2등으로 들어갔었어요. 아. 근데 인도 선수가 파울을 당하면서 당하면서, 예. 네, 금메달을 따면서 세 번째 금까지 따게 된 거죠. 이야. 그래서 자, 임춘혜 선수를 보면서 많은 선수들, 저 때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네. 임춘혜 선수가. 그때 그때 정말 많이 훈련을 했어요. 아. 정말 이제는 나는 운동이 싫다할 정도로 아. 훈련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선수로 인해서 육상이 하면 된다. 우리도 중거리가 하면 된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한 십몇 년 동안 중거리 800m, 1500m는 아시아에서 최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임춘혜 선수가 또 임춘혜 선수와 같은 선수가 좀 나오려면 우리 육상계에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우선은 우리 선수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내가 부족한 거를 조금 찾아내야 되고요. 우리 선수들 요즘 이렇게 제가 지도를 하고 있으면서 느껴보고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기초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있지 기초 않습니까? 공사가 중요하군요.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반복하는 정신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예. 그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6 아시안 게임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죠. 한 선수가 더 떠오릅니다. 바로 최윤희, 네. 최윤정 네. 두 그 자매였죠. 네. 특히 최윤희 선수는 아시아의 인어가 됐습니다. 그렇죠? 야, 뉴델리에서도 그렇고요.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당시에 최윤희. 네. 이 지금 최윤희 선수 지금은 유현상 씨와 잘 살고 계십니다만 그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최윤희 선수는 참 미모가 뛰어났죠. 예. 그래서 선수촌 안에서도 최윤희 선수가 이렇게 말을 걸면 남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설레이고. 좀 부끄러워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윤정 언니가 메달을 딸 줄 알았어요. 원래 기대는요. 예.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최윤희 선수가 1등으로 들어가고 최윤정 선수가 2등으로 들어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신데렐라가 됐었는데 그때는 금메달을 딸 때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아름다운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선수지만 예. 거기에 어필이 되면서 우리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히 근접을 못했어요. 금메달 그렇죠. 딴 다음부터는. 저 사진만 잠깐 앞서 시상대에 오른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선수가 최윤정 선수죠. 그거? 한복을 입고 찍었어요. 네. 그 그때 이제 당시에 시상대에도 어머니가 한복을 입더라고요. 이렇게 미리 준비했어요. 왜냐면 메달을 딸 줄 알고 예. 미리 준비를 했었죠. 이미. 네. 근데 주로 언니 거를 더 잘 맞췄는데. 그랬을 거예요. 네. 지금 바로 저 사진입니다. 시상대 오른 한복 입은 두 미녀 최윤정, 최윤희. 지금도 혹시 연락들 하십니까? 임춘혜 선수라든가 이렇게. 임춘혜 선수는 가끔씩 연락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메달리스트 모임이 있어서 그 아. 모임에서 가끔씩 안부도 묻고 예. 같이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역대 아시안 게임을 저희들이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27개 나라 5천 명이 참가를 했고요. 당시 우리는 중국에 이어서 중국은 워낙에 네. 운동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일본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또 열리죠.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43개국 물론 더 많은 나라가 참가했고 역시 2위를 우리나라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 45개 나라 13,000명이 참가하는데 이번에는 종합 몇 위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목표는 저희가 2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본이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으로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스포츠가 발전이 됐거든요. 예. 거기에 또 중동의 바레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저희가 골드를 딸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태권도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도라든지 먼저 좀 기선제압을 해줘야지만이 됩니다. 근데 육상은 47개 메달을 이번에 가지고 있는데 예. 중국 선수들이 한 15개에서 17개 정도 메달을 가져갈 거고요. 예. 나머지를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가
좀 중요한데 일본하고 바레인이 지금 6개에서 7개 정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저지해야지만이 저희가 2위를 탈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아시안 게임이 요즘에 좀 이렇게 인기가 네. 과거만 못해서 앞서서 미리 금메달을 좀 따면 그렇죠. 더 인기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또 그리고 국민들이 또 호응도 해주고 그래서 예. 저 초반에 있는 그 종목에서 좀 선전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랙 위의 영웅 장재근 감독 자리 함께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